우리가 가치 투자를 할 때 보통 그 내재된 가치에 비해서 싼 가격에 어떤 주식을 사는 게 네. 그래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너무 싼 가격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질문하신 게 가치 함정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 투자 방법이 이제 가치 투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치 투자라고 하면 이제 밸류에이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멀티플 밸류에이션, 뭐 PER이 됐든 아니면 PBR이 됐든 이러한 밸류에이션 지표상 싼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성공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치 투자의 그렇죠. 이제 기본인데, 이제 말씀하신 이제 가치 함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기준대로 샀는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그 이 멀티플이 낮은 멀티플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주가도 장기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저조하고, 그리고 나의 그 심리적인 멘탈도 이제 안 좋아지는 현상을 이제 밸류 트랩 아니면 이제 가치 함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가치 투자를 하실 때 가장 피해야 되는 것이 이제 가치 함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앞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리가 무제한적인 자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투자에는 자본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횡보하고 주식이 횡보하고 PER 멀티플도 낮은 기업들을 매수해서 가치 함정에 빠지는 것은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피해야 될 종목이고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뭐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계산하는 PBR, PER 그쵸. 이러한 기법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한 10,000원 정도 해야 되는 주식인데 네. 5,000원, 6,000원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다. 분명히 이유가 있죠.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업의 가치는 한 5,000원 정도고, 이제 내가 주석이나 사업 보고서를 뜯어보고 보니까 와, 이제 지금 부동산의 가치도 얼마만큼이고 그다음에 자회사 가치도 얼마만큼이고 무형자산의 가치는 얼마만큼이어서 이걸 다 합산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10,000원 정도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는 100%의 기대 수익률이 발생할 거야. 너무나 싼 주식이야. 라고 해서 이제 보통 분석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그분들이 이제 이러한 걸 할 때 범하는 실수가 이 5,000원에 대한 그 분석을 많이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치 함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에서는 이 이 보물 같은 뭐 비상장의 가치가 됐든 무형자산의 가치가 됐든 이런 거의 가치를 반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5,000원에 대한 가치가 5,000원이 아니라 3,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케이, 이 비상장이랑 이런 히든 밸류가 5,000원일 수는 있지만 5,000원이라고 생각했었던 본업의 가치가 5,000원이 아니라 3,000원, 2,500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절대 10,000원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치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5,000원이라는 건 너무 기본 가정을 하시고 그 이외에 본업은 이거 분석을 많이 안 하시고 이외에 something else를 찾는데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 본업에 대한 방향성을 분석을 좀 덜 하시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사양 산업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하향으로 내려가는, 그쵸. 아니면 뭐 엄청난 경쟁자가 나타났던, 맞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래 가치가 없어 보이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반영을 안 하고 재무제표상의 숫자로만 판단하는 거죠. 정확하죠. 정확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기억이 나는 게 네. 예전에 미국의 헤지펀드의 애널리스트로 일하시는 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재무제표로 봤을 때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이익률 높고 맞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높고, 네. 그래서 그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를 했는데 너무 싸서 네. 결국 엄청난 손해를 봤다. 네. 그 회사가 어디냐? 블록버스터. 그렇죠. 예, 이제 네.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VOD 시장이 열리는데 네. 옛날 같은 네.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고 회수하고 하는 네. 이 사업은 사양인데 네. 그 본질을 못 보고 숫자만 봐가지고 네. 큰 손해를 본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씀하신 그 사례도 국내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 그 은행주를 보면 그 국내 기관이나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은행주들이 신한지주나 KB금융지주가 PBR 기준으로 0.6배까지 떨어져가지고 너무 싼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고 최근에 보니까 신한지주랑 KB금융지주가 지금 0.4배. 그리고 예전에는 뭐 한 1배까지 갔었던 지방은행 DGB금융지주나 BNK금융지주 같은 경우 지금 0.2배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 탄탄하고 훌륭한 기업이라고 봤지만 지금 3년 뒤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처럼 네. 카카오뱅크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성장을 하고 기존에 그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은행업을 카카오뱅크가 막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빌 게이트도 그 몇 년 전에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뱅킹 시스템은 필요한데 은행은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대세가 돼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빌 게이트가 그걸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이 요즘에 저는 카카오뱅크와 이제 은행주들의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은 그 4차 산업혁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있을 때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자분들이 이런 성향들이 많아요.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 실적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재무제표, 과거 재무제표 기준으로만 투자할 거야 라고 하고 그것이 가치 투자자가 말한 그 이론이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워런 버핏도 이거와 관련돼서 얘기를 내렸거든요. 과거 실적만 보고 투자하는 거는 운전할 때 백미러만 보고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미래의 실적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래의 실적에 대한 방향성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 올라갈 건지 횡보할 건지 우하향할 건지라도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꾸준히 생각을 하고 투자 비중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요즘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유통과 관련된 거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 코로나 네, 이후 언택트 그렇죠. 문화가 확산되면서 네. 이제까지 오프라인 유통, 뭐 롯데니 신세계니 뭐 유통 강자들이죠. 그렇죠. 네. 엄청난 재벌 기업들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온라인 유통액이 밀리고 있으니까 네. 지금 이 유통 산업이 변화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에 이 유통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게 사실은 팬데믹 이후에 지금 주식 투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 좀 말랑말랑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런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을 선호하시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 기술을 온전히 회사에서 도입을 했을 때 기술이 충분히 이제 잘 돼서 그랬을 때는 가장 많은 그 변화와 가치를 읽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일반 제조업이랑 유통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유통업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홈플러스라 롯데 같은 그런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대형 할인마트에서 너무 쿠팡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나오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가 PBR이 0.3배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그리고 뭐 주식시장에서 지난 5년간 아마 차트를 보시면 아실 테지만 끊임없이 이제 하향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정도면은 특히 6월부터는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난 그 한국에서 대형 할인마트라는 그 오프라인 형태가 나온 이후에 거의 20년 동안 국내에서 한 번도 구조조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이마트 같은 경우가 한 170개 정도 안 되는 대형 할인마트를 가지고 있고 홈플러스가 한 148개, 롯데마트가 130개가 안 되는 것을 대형 할인마트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30년간 항상 이 세 개의 사업자들이 계속 증설만 한 거죠. 서울 지역에 이마트만 있었다면 롯데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홈플러스 들어왔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롯데와 홈플러스가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이 점포들을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축소하는 게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마트 측면에서는 경쟁이 완화되고 있는 20년 만에 처음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국내 기업 중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저는 이마트랑 이런 유통업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카드 업체.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마트나 이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효율성이 많이 안 나왔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제 그 데이터법이 이제 통과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이 통과가 돼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 정보 아니면 구매 정보, 이런 개인 정보들을 활용을 본격적으로 하고, 이런 대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장 크게 변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아니면은 무시하고 있는 기업 중에, 사실은 무시하고 있죠. 그렇죠. 무시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중에 앞으로 더 사양화 될 될 것이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요. 항상 이 투자라는 거는 이제 자기의 논리를 이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지금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80배예요. 그 말은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가 좋다라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는 PBR이 0.3배라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도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가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이제 전 국민의 대다수가 이마트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미래가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계신데, 하지만 반대로 지금은 그렇지만 향후 3년에서 5년 뒤에 이러한 기업, 이마트가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활용이라던가 아니면 그 경쟁의 완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투자 기회는 후자 이마트가 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물론 틀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현재 오프라인 유통을 통해서 이미 가격 가치가 완전히 하락한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사실 앞으로도 비전은 없는 거잖아요, 오프라인 유통은. 오프라인 유통은 비전이 없을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온라인과 비교하면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사업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온라인화하는 어떤 지금의 노력이 있고, 그쵸.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높다고 했을 때 그쵸. 벌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정확하십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단지 너무 낮아졌고 롯데나 그쵸. 이런 쪽이 네. 점포를 줄이니까 조금 나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아니고, 네, 그쵸. 온라인화하는 어떤 현재 하는 노력들, 그쵸.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 가치 거다. 밸류가 완전히 네. 달라질 수 있다. 예, 예를 들면은 그 이마트의 온라인화, SSG.com 같은 경우가 최근에 1분기도 그렇고 2분기에 매출 신장이 40% 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자회사인 신세계 INC가 가지고 있는 SSG 페이 간편 결제 플랫폼인데요. 그 간편 결제 플랫폼도 SSG.com으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마트도 따로 가지고 있었고, 온라인 사업부가 따로 가지고 있었고, 신세계도 온라인 사업부가 따로 가지고 있었고, 간편 결제 사업은 또 자회사인 신세계 INC라는 기업이 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비효율성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SSG.com 하나로 지금 몰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마트도 온라인화를 하려는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요인 때문에 온라인화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다. 예. 그랬을 경우에는 주가의 수익률 측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기업 유통업체들 이렇게 온라인 몰들을 들어가 보면 다 있잖아요. 기존에. 이 UX, UI라고 하나요? 그쵸. 이 사용자 환경이 너무나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최고 결정권자들이 네. 온라인을 잘 모르고 중간 단계에서 그냥 네. 실무진들이 네. 하고 위에서 결제하는 시스템.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동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예 최고 경영자서부터 네. 온라인을 그냥 실생활에 그냥 받아들이고 편하게 항상 활용하는 그런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러한 온라인 사업부를 책임지고 끌고 가는 리더들이 뭔가 좀 변화가 있나요? 사실 되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현재 들어가 보면 불편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그걸 최종 결정자분들이 워낙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단순히 그 UX, UI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국내 좀 긍정적인 변화는 뭐 신세계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그런 대기업들의
경영을 책임 담당하는 분들이 2세에서 3세, 뭐 아니면 1세에서 2세, 아니면은 2세에서 3세로 좀 더 젊은 경영진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세계 이마트 유통몰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되게 젊어지고 디자인도 요즘에는 제네시스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너무나 멋있게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많은 변화가 젊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 뭐 5년이나 3년 전보다는 윗단에서 탑 매니지먼트에서의 변화는 좀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투자 기준 중에 하나가 잘 아는 기업. 네. 알아야 뭔가 이게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지 그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느낄 네. 수가 있고. 그쵸. 네. 그것처럼 이런 어떤 온라인 뭐 이마트가 됐든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의 그 온라인화가 직접 내가 물건을 사고 막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좀 나아지고 있는지를 체감하면서 이 네. 미래를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예. 투자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자꾸 매일 뭔가 구매를 하면서 네. 뭔가 좋아졌다 하면은, 그거를 네. 투자의 기준으로 삼아야겠네요.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이번에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올해 2월부터 본격화됐고 뭐 지금 주식 예탁금이 뭐 50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변화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한 주라도 안 가지고 있으면 관심을 잘 모르게 되고요. 작은 변화를 캐치 못해요. 근데 한 주라도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정말 작은 이슈도 기사도 면밀하게 보게 되고 실적의 변화나 아니면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변화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소액이라도 한번 관심 있는 종목에 좀 주주로서 참여를 하게 되면 아마 보는 관점이 아마 180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가치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치 투자법, 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라든가 산업을 선정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